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미래성장 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미래성장 추진단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 추진단은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 사업 등 총 8건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북방면 중화계리 165-1번지 1원의 홍천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홍천군과 재단법인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주체와 추진 주관 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고요. 참여 기관은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중화항체,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 센터와 미래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시설물 유지 사업으로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5천만 원, 도시첨단 산업단지 위탁의 강원 테크노파크의 운영비 6억, 홍천 바이오 산업 홍보에 5천만 원, K바이오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 계속비 사업에 금년도 9억 2천,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사업에 강원 테크노파크의 위탁으로 소멸대응기금 16억 7천5백만 원, 첨단 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 위탁 사업에 15억, 기회발전 특구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에 균특회계 국비 3억 1,500만 원, 대학기술 경영 촉진 사업에 3천만 원,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추진 계획의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 운영에 운영 주체가 재단법인 강원 테크노파크, 사업 내용으로는 강원도 내외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혁신, 신약 벤처기술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업이 되겠고, 기술 지원 분야의 바이오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과 유효성 평가 지원, 인력 양성 분야의 기업 원주 의료고 연계 바이오 의약품 개발 인력 양성 지원, 기업 유치를 위한 기술 플랫폼 운영, 박람회 참가, 언론 홍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 지원센터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강원 테크노파크 바이오 융합팀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원은 재단법인 강원 테크노파크의 바이오 융합팀 직원 13명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항체 등 바이오 신약, 유효 선도물질 도출과 기술 지원 분야는 바이오 의약품 성능 분석 평가 지원, 기업 유치 등을 위한 빅스 인터팩스 박람회 참가가 되겠으며, 인력 양성 분야는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미래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 운영은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이 되겠으며,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11분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내 최초 오픈랩 분야로 지역 대학과 연구소, 병원, 기업 등과 공동 활용을 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병 항체 분야 국가 중요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의 거점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감염병 선제 대응 기술 축적과 의료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홍천 양수발전소 사업은 2023년 9월 27일 산자부 고시로 전원개발 사업 예전구역이 지정이 됐으며 2024년 1월 26일 강원도 고시로 국도 56호 이설도로 건설 도로구역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산자부 고시로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이 최종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홍천군과 한수원, 시공사인 대우, 대림, 효성건설, 홍천군 건설협회가 사자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사 유출 등 그런 토사 유출 방지 시설과 흙탕물 저감 대책 사업 강구를 통해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인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홍천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고 홍천 양수발전소 권역 관광 자원화를 위한 기본 구상 수립 등 양수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과 관광 자원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운영 실적으로 입장객은 작년 12월 말 기준 총 22,422명이 다녀갔으며 입장료 수입액은 1,64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2026년도 주요 추진 계획으로 과학교실 특강 분야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반기별 4회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과학 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메디컬 허브 연구소랑 협업을 통해 청소년 과학 탐구 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4번에서 5번 정도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를 모집해서 과학교실 특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와 메디컬 허브 연구소랑 협업을 통해서 연 1회 생명과학 캠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출연금을 17억 8,200만 원을 출연해서 메디컬 허브 자원 연구 지원과 관내 식품업체 기술 지도, 품질 관리 분석 대행, 관내 식품업체 컨설팅, 공동 상품 개발과 연구 과제 공모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으로 정부 공모와 지자체 과제 수행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에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등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자생력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천연물 바이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천 연봉리 96-3번지 일원 현재 메디컬 허브 연구소 하단부에 지상 3층 규모로 167억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 안에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도 5월에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2024년 12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25년 2월서부터 3월까지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했으며 2025년 4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 실시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 금년 3월 달 정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을 하고 3월 달에 군, 도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를 의뢰를 해서 금년도 5월 달에 센터 건축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스케일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항체 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홍천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며 총 사업비는 한강 수계기금 180억을 포함한 300억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의 주요 내용은 항체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입주 공간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작년도 3월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고가 됐으며 작년도 4월 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작년도 12월 말에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금년도 3월 달에 제1차 중앙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를 하고 센터 건축 공사를 금년도 5월서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홍천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 총 사업비 65억을 들여서 근로자분들의 식당동과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회의실 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 작년 7월 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3월 달에 제1차 중앙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건축 공사는 금년도 5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홍천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해서 근로자분들의 기숙사, 정주시설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 작년도 7월 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한 바 있고 금년도 3월 달에 중앙재정 투자심사의 심사를 좀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 말 건축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지역 소멸 대응 광역기금 64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서 국가항체 클러스터 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과 B&R&D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작년도 7월서부터 8월 제1차 수혜기업을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했으며 작년도 10월 달에 2차 수혜기업 선정을 2개소 완료해서 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다섯 번째 강원바이오 의약품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 목표로는 위탁 생산에 집중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에서 초기 연구개발 기업 지원과 국가첨단 바이오 벨트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도부터 202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강원도와 춘천, 홍천이 3개 시군이 기관이 TF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앵커 기업인 주식회사 셀트리온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구성 운영을 두 개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AI 기반 신약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과 중소형 CDMO 육성, 항원항체 소재 뱅크 구축 사업, 첨단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확장 추진을 매년 두 개사씩 5년 동안 협약을 맺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철도시대 홍천군민위원회 구성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광역철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 12명 내외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광역철도 예타 통과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2023년도에 우리 홍천광역철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을 제정했으며 2023년 5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단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주요 안건 발생 시마다 수시로 개최해서 용문홍천철도가 조기 착공, 완공되는 데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용문홍천 철도사업 조기 착공 사항입니다. 용문홍천철도는 사업 위치가 양평군 용문면에서부터 홍천군 홍천읍까지 32.7km의 단선 철도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차 1조 99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2024년 8월 용문홍천광역철도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용문홍천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른 신속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첫 번째 지방 분담금 마련을 위한 철도 건설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양평군, 홍천군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논의사항을 협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계획 수립과 향후 행정절차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업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미래성장 추진단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 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예, 이원장입니다. 229쪽이고요.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 지금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고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네. 1단계 사업인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와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 연구센터가 1단계 사업으로 완공이 돼서 지금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가 항체 클러스터 스케일업 사업인 2단계 사업이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와 종합지원센터,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지금 다음 달 4월 달에 중앙 투자 심사 의뢰만 통과를 하면 이 부분도 역시 모든 설계가 다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은 다 마련이 될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라든지 또 기업들이 와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국가항체 클러스터가 이제 요걸로 끝날 건 아닐 것 같고, 예.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라는 그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앞으로 10년 정도 됐을 때 10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요? 홍천군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단계 사업인 그 항체 산업 분야 쪽에 주로 연구 시설 기반들이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네. 2단계 사업이 이제는 그 원만하게 잘 된다면 그 2단계 사업 안에는 이 항체 바이오 그 기업들이 이제는 들어서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 근로자분들은 그 행복주택이라는 기숙사에서 이제는 정주 공간이 마련되고 지금 그 공간에다가 그 뭐 기업 유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 지금 상태에도 음. 지금 한 다섯 여섯 개 기업이 지금 이제는 그 이제 연구 연구 목적으로 예, 오신 연구 거잖아요. 목적으로 그죠? 이제 오셔갖고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 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참 이 홍천에 연구 기자재가 전국 최고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온다라는 맞습니다. 말씀드리거든요. 예, 예, 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는 건 참 좋아요. 저희들도 막 반가워야 되니까. 근데 거기로 인해서 홍천군에서도 좀 뭐랄까 미래 먹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연구동을 만들어주고 숙소도 만들어주고 또 그런 회의하는 그런 비즈니스 센터도 만들어 드리는데 대신 또 홍천에서는 또 뭔가 또 이익이 좀 생겨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연구에 대한 메카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처음에 목적한 대로 기업이 진짜 공장까지 유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국가항체 클러스터 스케일업 네. 2단계 사업이 네, 네. 그 이제 그게 마무리되지만 그쪽에 그 기업들이 네. 항체 바이오 기업들이 네. 들어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2단계 사업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다른 부분은 이제 그 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이제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다가 이제 다 확보가 돼갖고 그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입주 공간인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가 네, 네. 지금 그 표에도 나와 있는 대로다가 네.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한 50% 이상이 그 한강 수계기금으로다가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배정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네. 전국적으로 그 한강 수계기금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단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단장님과 함께 이제 조만간 이제는 그 중앙부처를 찾아뵙고 한강 수계기금을 내역 사업대로 계획되어 있는 그 주겠다는 배정되어 있는 사업비만큼 조기에 빨리 배정을 받아서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해서 항체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사실상은 전체적인 금액은 많지만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돈이 사실상 대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걸 또 강원도에 또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의원들께서 지역에 강원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힘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압박을 좀 하시더라도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예, 뭐 요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네. 이미 다 확보 배정되어 있는 예산인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이제 이 예산이 모자르다 보니까 네.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 쪽 뭐 네. 한강 그저 그 한강 수계 기금과 네, 관련되는 배정처에서 네. 조금 이게 늦어지는군요. 예. 아. 지금 늦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조만간 단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네.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럼 그 연구 단지가 지금 그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뭐 그 근방으로 더 이렇게 면적을 넓히거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예, 혹시? 지금 저희 미래성장 추진단에서는 이제 지금 1단계 그 지금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이제 그 사업이 이제 거의 이제 그 주변 네. 단지가 다 이제 정확하게 네. 구획 정리서부터 경계 네. 측량 다 마무리돼서 네. 지금 전체적인 섹터는 갖춰져 있는데 음. 앞으로 항체 바이오 분야는 그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주변 이제 농경지 분들을 네. 더 확장해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네. 더 확장할 계획을 그런 갖고 계획을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될 예, 것 예. 같고 또 대학원 문제도 있었잖아요. 강원대학교의 대학원 문제 예,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예, 인력 예. 창출이 되려면 인력을 또 키워놔야 되는 부분이고 예. 연구 기자재가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다 하니 예. 그 대학원인 분들께서도 연구 활동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맞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 연구소 있잖아요. 예. 거기에 분들은 하고의 여기 연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뭐 그거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것만은 그 힘을 받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연구를 같이 도와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그 강원 테크노파크하고 스크립스 항체 네네. 연구원하고 이렇게 네. 주로 이제는 업무를 보고 그러니까. 있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서울대학교 시스템 연역 연구소가 있는데 있는데 예, 그게 다 우리도 모르겠고 예. 주민도 모르고 서울대학교 면역 시스템 연구소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 그분들이 진짜 이런 연구하는데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 높은 그런 연구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문서로만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그 국가항체 클러스터 단지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도움을 주고 있으시지만 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네, 네. 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예. 강원도와 네. 춘천과 홍천이 선정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분야를 네. 이 바이오 분야 이 국가첨단 그 첨단 산업 단지 특화 단지 쪽에 업무에 많은 자문을 좀 해주시고 있는 자문? 입장입니다. 예, 하여튼 지금. 너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한테 뭔가가 큰 게 있는 기대치가 있는지 너무 지금 몰라요. 사실상.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홍보도 필요하고 또 예, 거기에 대한 예. 정보도 필요하다는 걸 예,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좀 많이 네, 해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단장님 계시지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 좀 전체로 모아서 좀 저한테 좀 대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참 230배 정부 과제 2건, 기관 고유 과제 5건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과제 그 몇 뒷변 페이지시죠? 230쪽이요. 바로 뒤쪽. 230. 그 정부 과제를 2건을 연수를 하셨다 완료를 하셨다고 수행 중이라고 돼 있네요. 참 어떤 사업들인지 230쪽 상단에 보면 7개 과제 중 정부 과제 2건, 기관 고유 과제 5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설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단장님? 그거는 지금 그 스크립스 코리아에서 음. 그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자세한 건 없고. 예예 아, 저희가 그건- 이제 직접은 하지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예예. 그게 어떤 과제인지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그게 좀. 이제 BL3 그 인증을 받았잖아요. 작년에 BL3 BL3 단계 그 치료 병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어디가? 그 스크립스 코리아. 네네네. 그래서 네. 거기에 네. 국가에서 그런 과제를 지금 협업을 해서 지금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네. 수행 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그 자료까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234쪽이고요.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운영.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한 몇 번 들어가 보긴 했어요. 몇 번 들어가 보긴 했는데 이게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비슷한 모델들이 있나요 혹시? 국장님 그 봤을 때 도내권에는 없어요? 예,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음. 하여튼간 그 단장님 생각도 그런가요? 똑같나요? 도내에 이렇게 비슷한 이런 과학관이 있으세요? 그 도내에도 유사한 데도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예, 예. 전국적으로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도내 강원도에는 강원도에는 생명과학과는 아니고 네. 그 하여튼 이와 유사한 거는 있기는 근데 지금 합니다. 왜 물어보냐면 예. 여기 보면 이제 과학교실 초등학교 학생들 중등 초등 고등 이렇게 다 이제 그런 과학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과학교실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왔고 예전부터 필요하긴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그 중요시 여겨진 때가 잠시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런 꿈을 꿀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었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기대치가. 예, 근데 예, 이것이 홍천군에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강원도에 있건 아니면 이 지자체 자치단체 옆에 있던 이런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키면 어떻겠나. 이게 지금 시설된 지가 몇 년 됐어요? 2008년이거든요. 엄청 오래된 그런 시설인데 이게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더 확고하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고요. 네, 예. 지금 있는 시설이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옛날 시설이라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 좀 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이 연간 예산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 운영을 해서 4개 교실을 운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게 좀 5천만 원까지 예.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좀 그 고도화해서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타 지역에 가면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난재해 같은 걸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교육센터들이 막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런 홍천은 지금 바이오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구에 대한 아이들이 과학에 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 여기서 박사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아이들 청소년 때부터 더 투자를 해주는 건 어떻겠는가. 지금 시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도 어른 시야에 맞추지 말고 그 아이들의 시야에 맞춰서 좀 더 지금 현대에 맞게끔 그렇게 구축해 나가는 건 어떠실는지 그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단적인 예로다가 그 4번째 생명과학 캠프 예, 관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네,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와 네, 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네. 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과학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단 예, 말이죠. 아주 네, 이 부분이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네. 이쪽에 네, 대학을 가는데 가점까지 받고 스펙을 쌓아서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이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은 그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해서 네, 하는 그런 과학 교실도 네. 이 국내에 있는 그저 이런 과학관 같은 곳은 그런 AI 기반까지 입혀갖고 이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6천만 원이잖아요. 예, 아이들한테 주는 건 너무 적다는 얘기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몇 억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게 타 지자체 단체에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예. 강원도에 유일하다고 하면 더 투자를 해라는 얘기예요. 예. 네,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그 아이들이 커서 그런 연구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가고, 예. 또 우리가 지금 국가학제 클러스터 그 안쪽에다가 우리 대학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 학생들이 거기에 온다면은 지역을 버리겠습니까? 예. 그렇게 인력을 양성하려면 지금서부터 거기에 투자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그 국가응치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그 홍천군 예산이 막대하게 지금 투입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중앙체나 면역항체, 그다음에 미래감염 센터는 어느 정도 준공이 돼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가응치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추 2차 사업인 스케일업 사업까지 하면은 대략 부지 조성부터 해서 한 1,2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먼저 그 중앙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준공이 다 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도 입주한 상태고. 예. 11개 기업이 들어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연구원 모태 인력은 몇 명이나 돼요? 11개 기업에서. 그 부분은 좀 저희 단장님께서 예, 그러시죠. 뭐. 예. 11개 기업이 아니죠, 지금. 지금 그 강원 TP 포함해서 11개 기업은 맞고요. 예. TP 빼고요. 그러면 10개 기업 예. 되고요. 기업당 지금 3명에서 5명 그 사이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MOU 체결한 들어오겠다고 한 기업이 한 10개 정도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총 그럼 한 20개 정도 기업 가능해요? 20개 기업인데 지금 입주 공간이 2단계 사업이 지금 비즈니스 센터나 여기 안 돼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비즈니스 센터까지 해서 한 20개 기업 정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저희 그 3단계 최종 목표는 63개의 기업을 지금 유치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예. 2단계는 지금 20여 개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중앙체 치료제 개발 지원 센터에는 10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고 기업당 연구 인원이 3명에서 4명. 그러니까 대략 한 3, 40명의 연구원들이 와 있다는 얘기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연구 과제를 강원 TP에서 줘가지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건가요? 지금 과제를 수행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하고요. 아, 이 그러니까 사람네가 들어와서 하는 거는 이게, 장비를 이용해서 자체 연구도 하고요. 음, 그런 이제 R&D 과제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형 첨단 산업 특화 사업 대상 기업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중앙체 치료제 개발 지원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 강원 TP가 그 입주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 중공되기 이전에는 이제 그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시설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강원 TP 인력하고 장비들이 이제 주로 그 전시가 돼서 활용했었고요. 거기에는 최초 한 3개에서 4개 기업 정도가 그 공간을 이용하다가 지난 이제 10월경에 준공이 되면서 면역 항체 쪽으로 그 장비하고 이동을 하면서 입주 지금 10개 기업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 중화항체 치료제 소재 센터는 그쪽에는 이제 뭐 다목적 그런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도 좀 갖다 둬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면역항체 치료제 소재 개발 지원 센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면역항체 치료 소재 센터는 마찬가지로 저희 홍천이 이제 항체 신약 개발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10개 기업이 들어와서 항체 개발, 그러니까 그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최초 후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R&D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주로 이제 비콘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연구 장비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 지원 센터에도 10개의 기업이 지금 입주하고 있어요. 예, 예. 연구원들은 대략 몇 명이나 돼요? 그 아까 말씀했지만 한 개 기업에서 3명에서 5명 그 사이에서 예. 지금 와서 수시로 왔다 갔다 본사가 또 이제 서울에도 있는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고 가면서 연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체하고 면역항체는 각각의 기업이 입주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초에는 그 3개 기업이 중화항체에서 근무를 하다가요. 면역항체 쪽으로 이제 입주 공간으로 마련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항체는 기업 공간보다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요. 주로 기업들은 면역항체 치료 소재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중앙체 치료제 개발 지원 센터는 그 의료 기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그 시설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예, 거고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 센터는 연구 기업들이 입주해서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장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예. 예. 그럼 중앙체나 면역항체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입주 기업은 10개 기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앙체 치료제라는 것은 특별히 그러면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없다는 얘기네요. 거기에는 지금 없고 기업도 강원 없고. TP 강원 TP에서 강원 TP에서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있고요. 입주 기업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 사무실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 지원 센터에 입주 가능한 기업은 한 2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해요? 부족합니다. 그거는 조금. 그러면 대략 사무실 지금 공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연구실이 예. 몇 개나 돼요? 그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저희가 MOU 체결한 기업이 한 10개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그러면 지금 15개 기업 예. 이 기업 연구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추후에 그 비즈니스 센터까지 건립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 센터는 몇 개의 기업이 입주 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가 아까 63개 기업이라 그래서 한 3, 40개는 아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비즈니스 센터예요. 예, 예. 자, 그리고 미래감염병 그 신속 대응 연구센터는 이제 스크립스 코리아가 자부담을 들여서 건물도 짓고 예.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의료 연구에 대한 시설 장비까지 다 갖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스크립스 코리아가 여기서 연구 성과를 낼 경우에는 홍천군에는 어떤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스크립스 코리아는 이제 강원도에서도 출연하는 그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그 미래 감염병이 이제 코로나 19와 같은 이런 특별한 질병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그 치료 소재도 뭐 개발하는 주된 그런 미래 감염병에 대한 치료 소재를 역학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예. 저희 군에서는 아무래도 그 스크립스 코리아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그 정보를 공유를 하면은 신약 개발에도 한 단계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면역항체 치료제 그 개발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하고 그 스크립스 코리아 연구진하고는 어느 정도 협업이 돼요? 그쪽에서 다 그 같이 그 연구관들이 정보는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스크립스 코리아가 그 미래감염병에 대한 항체나 바이오 관련된 연구 성과를 냈다고 쳐요. 그럼 연구 성과에 대해서 그것을 뭐 자회사를 둘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홍천군은 어떤 역할을 하는 얘기예요? 그 홍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그런 항체라든가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 상태고요. 이 스크립스 코리아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그 지정 그런 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인 홍천의 효과는 그런 항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우리가 그 뭐 강원 바이오 의약품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 특화단지로 이제 지정이 됐지만 스크립스 코리아하고도 그 CDMO 같이 이렇게 그 의약품 위탁 개발 계약 같은 생산 이런 걸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전문적인 그 지식은 없지만 그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스크립스 코리아는 자체적인 예, 연구를 과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 예. 연구 개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지는 홍천군 부지였었잖아요. 그걸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매각을 부지까지 매각을 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형 첨단 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10개 기업, 5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는 취지잖아요. 예. 22년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기업 지원 R&D나 뭐 B&R&D 연구 개발 지원을 했는데 그 벌써 금년이 5년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과제를 2년 단위로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 컨소시엄을 과제를 선정을 해주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한 기업들이 지원을 해준 기업들이 그 지금 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3년도에 5개사에다가 저희가 과제를 수행을 시켰고 2024년도에는 4개사, 2025년도에는 6개사 이래서 지금 15개사가 그 업무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이 수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차로 이제 과제 선정을 해서 지원했던 기업들이 성과 평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 평가는 지금 R&D 분야다 보니까 그거는 좀 별도로다가 좀 보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좀 많으니까요. 그러시죠. 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좀 거뒀나 네,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 26년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연속해서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서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향후 10년 동안 이렇게 그 정부에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그 인구 감소 시군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이게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이제 지원이 향후에 이제는 이 지원 방향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새로운 그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 R&D 개발 예산을 전년 예산 대비해서 뭐 수십 배 늘렸다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R&D 이 국비를 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 뭐 한 5, 6년까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4년 차인데요. 예, 10년까지. 그러니까 한 6년 10년 정도는 정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 지금서부터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바이오의약품 국가첨단전략 산업단지 특화단지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강원 특자도 춘천 홍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 단장님. 그 춘천하고 이제 홍천은 그 바이오 산업이 좀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홍천은 이제 항체를 이용한 신약 개발 주로 가고요. 춘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그 항체 바이오 플러스 제조 생산 그런 것까지 폭넓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춘천하고 홍천은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나 그 강원도에서도 가장 기반되는 거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항체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거기에 사업비 투자하는 거나 이런 거 볼 때도 저희 홍천 쪽으로 좀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향후에는 이제 그 항원 항체 소재 뱅크 구축도 지금 공모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홍천 쪽에서는 항체 쪽으로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 특자도하고 춘천하고 홍천이 이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은 춘천이 홍천보다 월등하게 선제적으로 앞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진 계획 보면 중소형 CDMO 육성하겠다고 한 거 보면 춘천에서 항체 관련된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홍천구는 위탁 개발 생산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CDMO가 그 취지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춘천에서 항체와 관련된 그 연구 개발 성과가 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홍천군에서는 위탁 생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거시적으로는 이쪽에서 항원 항체에 대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판매도 할 수 있고요. 춘천 쪽에 기업에 그다음에 저희가 더 나가서는 아까 CDMO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제 생산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확장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그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제 바이오 기업의 이제 앵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의 셀트리온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 앵커 기업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그 협업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과 협업을 해가지고 공동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역할은 뭐예요? 홍천군은 아무래도 저희 홍천군에 입주한 기업을 작년에도 2개 기업이 홍천군에 입주한 기업이 셀트리온하고 체결이 됐는데요. 홍천군에서는 아무래도 입주한 기업에서 그런 앵커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정보와 그다음에 그런 개발하는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해서 홍천에서 그런 신약이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좀 좋은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그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셀트리온에서요. 예. 전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협약서를 맺었어요? 예. 작년에 2개 기업이 우리 기업에서 그럼 지금 면역항체 연구센터에 입주한 기업과 지금 협약서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 셀트리온하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국가항체 클러스터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연구소인 트윈피크 바이오랩이라는 곳에 한 곳이고요. 하나는 이제 기업인데 사이런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이 두 개, 예. 한 개 연구소와 한 개 기업이 음. 지금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 저희도 지원을 하고요. 강원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체 치료제 개발 지원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예.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셀트리온과 협약을 맺은 그 예.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도 그 기업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교 의원입니다. 우리 그 메디컬 로버 연구소는 그 뭐 운영하고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네. 그 메디컬 허브 연구소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중앙부처의 그 공모 사업을 그 확보를 해서 어떤 자생력을 지금 기르고 있는데요. 네. 단적인 예로다가 이제 그 금년도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사업에 네. 총 11억 6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와 내년 2년 동안에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보한 예산인데요.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식품 바이오 기업들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의 그 사업 컨설팅 그리고 또 시제품 제작 그리고 또 마케팅 수출과 관련되는 인증 지원 사업도 좀 11억 한 6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셨네. 추진하고 예, 있다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할 일이네요. 예. 그 우리 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그동안 이제 뭐 연구 인력도 좀 부족하고 뭐 해마다 또 지원될 때마다 뭐 이런저런 그 어떻게 보면 그 많이 그 압박을 받아온 게 사실인데 뚜렷한 연구 성과가 내놓으라는 할 만한 게 이제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게 저는 그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좀 덕을 보진 못해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제 네. 그 같이 그 좀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원 네. 테크노파크 네, 스크립스 항체 연구원 네, 그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 네, 저희 지역의 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항체 클러스터 이 사업에 같이 덕을 좀- 이제 그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이제 아까도 이제 식품 관련 그런 연구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예.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 잉여 농산물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건강식품에
사용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병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게 이제 남면 쪽에는 이제 부추 같은 그 농가들이 많잖아요. 부추 생산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부추도 이렇게 그 판매가 가격이 좋아서 판매가 다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뭐 다듬을 때 나오는 그 짜투리나 아니면 그 가격이 하락됐을 때 이것을 죄값을 받기 위한 노력에 이걸 뭐 건강음료나 아니면 어떤 그 1, 2차 가공 그 파트너로 우리 부추가 사용돼야 되는 그 당연한 그런 그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뭐 과일도 많이 지금은 이제 사과나 이런 그 과일들도 장려하고 있지만 지역의 그런 작물들이 우수성을 알리는데 우리 연구소의 역할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뭐 이런 쪽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네. 지금 현재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관내 식품 바이오 기업 위주로다가 이제 우리 네.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서 저희 지역에 어떤 그 농특산물 특히 뭐 네. 인삼이나 네. 뭐 이런 산겨름 나무를 활용을 해서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쪽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그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 네, 플랫폼 구축 사업 네. 이것이 바로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네.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게 관내의 그런 네. 그 네. 농축산물을 소재로 해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 식품 기업들을 지원해 네. 주려고 기업 지원 센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저희 홍천군과 춘천군, 강원도, 평창 이쪽이 그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모 사업인 그린 바이오 육성지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수백억의 이제 사업비를 이제 지원받는데 이쪽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이쪽 지역에 장비도 구축하지만 그런 분야 쪽에 그 연구 개발도 하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예산도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앞으로는 그런 쪽에 우리 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나갈 네, 우리 계획입니다. 군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지역 그 농업인들에게도 그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네, 네, 예. 또 지금 이제 우리 영규비 면에서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이제 그 기능성 그 작물을 길러내는데 어떠한 영양분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또 그런 결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뭐 이런 좀 성분 관련 연구도 좀 해서 예, 예, 예. 지금처럼 기껏 그 비싼 이 스마트 농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일반 노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스마트 농업으로 만들어낸 그런 농산물이 우리 몸에 좋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맞춤형 농산물이 돼야 되는 게 저는 그 스마트 농업을 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연구소의 연구에 따라서 더 그 진짜 그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는데 연구소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하고 네. 있고 앞으로 더 네.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좀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노지에서 생산된 것보다는 뭐 최하 4-5배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비를 생각하면 그렇죠? 예, 예, 우리 스마트 농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농산물들이 우리 몸에 해가 없고 전체에 좋은 그런 성분을 유지한 그런 영양가가 있고 꼭 필요한 그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런 농산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그 액비를 만들어서 양액을 만들어서 키웠을 때 어떤 결과를 얻는다는 그런 연구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로다가 네. 그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메디컬 연구소의 연구진이 과연 그 농산물이 얼마나 우수한
그 농산물인지 네. 실증 실험을 통해서 그렇죠. 실증 결과가 나오면 네. 그거를 식약처에 네. 검사 인증 과정을 통과하면 네. 그 제품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기능성 표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네. 저희 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분야를 좀 넓혀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네. 철도 역사는 우리 군에서는 어디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를 예. 저는 미리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게 미리 공개해야 일반 그 민간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그 역세권을 기대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이걸 감추고 해서 우리 그 행정 예산으로 그런 걸 다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우리 전체 어떤 우리 지역 도시 기능을 위해서 역사 유치는 어디가 좋겠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네. 그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타당성 조사와 네, 기본 계획이 네, 그 이 국토부에서 아직 네, 이 착수를 못했잖아요.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알아보면 네, 그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에 이 착수가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그런 역사와 노선의 위치가 이제 계속 윤곽이 드러나는데, 철도 전문가분들은 뭐 그 이거를 뭐 이렇게 늦게 발표를 해야 된다, 또 빨리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철도의 노선과 역을 빨리 발표했을 때와 그 늦게 발표했을 때의 장단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간 네. 저희가 지금서부터 뭐 단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철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철도 역사가 들어온 지자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보다 먼저. 그런 그 지자체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으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기 착공이 아니라 조기 완공 쪽으로다가 이제 가려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 같이 이렇게 수도권처럼 대도시 같은 데는 예. 뭐 그게 상당히 이제 미리 하면 과열돼서 실제로 공사할 때 뭐 토지 가격 상승도 물론이고 뭐 어떤 그 또 제한도 걸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 미리 이거를 계획을 해야 거기에 따른 우리가 교통 체계나 도로망이나 도시 팽창에 대한 계획 이런 게 그때 임박해서는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그런 그 역사가 입지하도록 하는 요구를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외부 전문가가 우리 지역의 역사는 여기다 해라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을 균형 있게 그래도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홍천군에서는 여기가 적지다, 여기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양덕원 역사가 생기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덕원 역사와 지금 뭐 홍천읍이 불과 열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역과 역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요게 자칫하면 어느 한쪽 역이 크게 그렇게 그 역세권 그 영향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종착역은 좀 내륙으로 좀 더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홍천시까지를 좀 미리 확장해 보는 그런 방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그 우리 기업단지 계획도 있지만 그런 거와 연계해서 저는 그 홍천군 한 5개 면을 이렇게 중심에 있는 화천면 쪽으로 좀 더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그 역과 역
사이 거리도 어느 정도 좀 거리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그 도시 팽창이 한 번 더 이렇게 늘어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장님, 예. 제가 간단히 설명 좀 드릴게요. 네, 그 역사 설치는 네, 저희 뜻대로만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구는 그- 할 수 있지만 네, 네, 그 다 기술력과 네. 지리적 여건이 다 부합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에 이제 국가 오차망 계획이 원주에서부터 춘천까지 이어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노선과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입지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주와 춘천이 오차망이 그 철도 계획이 된다면 홍천역이 복합 환승역의 센터로서 그게 중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지금 뭐 오픈하고 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너무 다만 네, 저희가 나름대로는 네, 비공개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그런 구상, 그다음에 그 전문가 의견도 듣고 정보도 취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조금 절차 단계에 따라서 같이 그 중앙부처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행성 KTX 이제 행성 둔내역을 보면 행성도 마찬가지고 좀 외곽에 나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군 단위 지역에는 역세권이 그렇게 대도시처럼 진짜 활활 타오르지 않더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대도시처럼 그렇게 역세권을 살리려면 상당한 그 민간 자본이 동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이제 균형을 맞춰서 도시 기능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좀 거리가 길어지더라도 우리 국민 사용하는데 편리한 지역을 고집할 필요는 있겠다. 또 어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한번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고 어느 쪽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먼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더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고려해서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